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직구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053님께서 출근하면서 꼭 듣는 최일구 허리케인 나도 외칩니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따라 외치니까 진짜 최고인 것 같고 자신감 뿜뿜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세요. 달라집니다. 내가 최고다. 정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한번 크게 외치기 시작하자고요.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간결하게 해주세요. 예. 자, 본격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허리케인 자체 물가 조사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요즘 점심값도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셨는지 또 얼마 주고 드셨는지 문자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점심 얼마짜리 뭐 먹었어요? 저는 먼저 정상 기자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오늘 짬뽕 먹었는데요. 네. 짬뽕이 12,000원이었습니다. 여기 상암동에서? 아니요. 그 상암동은 아니고 저기 이제 목동 쪽에서 먹었어요. 목동 쪽에. 네. 예. 또 저는 오늘 저기 굶었어요? 누가 사주셔가지고요. 보리굴비를 먹었는데 가격은 모르겠네요. 근데 보리굴비면 한 2만 원 하지 네, 않을까요? 비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보리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12,000원짜리 먹은 짬뽕 먹은 정상근 기자가 잘할지 그 비싼 보리굴비 먹은 네. 배종찬 소장이 잘할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이게 바랍니다. 밥에 따라 다른 겁니까? 자, 속보를 좀 더 전해드리고 누리호가 2시 반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발사관리위원회에서 4시 발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반 뒤에 예정대로 4시에 야. 창공을 향해서 누리호가 발사됩니다. 예.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 기자 뭐죠? 네, 여야 둘러싼 윤리위 갈등입니다. 어제 밤에는 민주당이 윤리위원회하고 최강욱 의원 징계했어요. 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제 이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리심판원 측은 이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이 여성 보좌진 등도 참석한 가운데 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면서 이 최강욱 의원은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이를 계속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박지원 전 이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이후에 처리가 됐는데 박지원 위원장은 좀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중징계가 내려졌어야 되는데 뭐 6개월 당원권 정지면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건 민심에도 부합되지 않고 그리고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더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또 밝히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또 6개월 당원 정지면 큰 거다. 왜냐하면 2년 뒤 공천 같은 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불충분하다라는 네.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이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지방선거 직후에 이제 사퇴를 하고 자맹해 왔었는데요. 이 침묵을 깨고 밝힌 첫 일성이 바로 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건이었습니다. 예. 이 최강욱 의원의 징계를 이제 혁신의 시작으로 규정을 하고 자신이 이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민주당 혁신의 이제 구원투수로서 자리매김하려는 건 아니냐 좀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앞서도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 최강욱 의원의 징계를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일부 지지층의 반발에도 이 징계 추진에 강한 의혹을 보인 바가 있고요.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박지원 위원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정치의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고 여기에 또 이원우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도 박지원 위원장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정작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사실상 정치적 입지를 또 열어놓은 것은 이재명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친명계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길을 열어주는데 지금은 공교롭게도 비명계 쪽에서 이원호 의원도 그렇고 오히려 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이 길을 좀 더 구워 세우는 그런 좀 반대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이원호 위원장의 경우에는
박지원 전 위원장 심 끝내고 뭐 도약합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이렇게 좀 응원하는 것이 친명이 아니라 비명입니다. 네,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이루어질 수밖에는 없겠죠. 예. 본인의 이제 위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한 행보나 혹은 답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배 수장께서 네, 한번 두 가지인데 정리를 좀. 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게 좀 일각에서는 약간 오해를 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민정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여전히 전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 발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최고위원회.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이게 이제 세대에 따라서 고민정 의원의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보리굴비가 다시 생각나는 입맛을 계속 다시고 계십니다. 아 그게 짭조름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헷갈려요. 현과 네. 원을 발음을 네. 분명하게 해서 청취자들께 들려줘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두 사람의 나이 차도 엄청나죠. 근데 상당히 또 이게 이름이 비슷하니까 같이 또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요. 예. 정상 기자, 네. 당 지지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뭐 당장 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이 박지원 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도 이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강욱 의원의 징계를 철회하라라거나 오히려 윤리심판원을 징계하라 뭐 이런 목소리도 있고 또 박지원 전 위원장을 징계 처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민주당의 윤리위 얘기 좀 해봤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 얘기를 해볼게요. 이준석 대표 윤리가 이제 내일입니다. 22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열린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좀 당겨진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뭐 24일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요. 또 금요일 날 뭐 한다고 예, 그랬었는데 이틀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27일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또 7월 2일 이야기도 나오다가 앞당겨진 것이 이게 윤리위가 언제 열리느냐 가지고도 계속 공방이 되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게 지지율까지 갉아먹고 있다. 이런 또 비판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당겼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데 네 가지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명. 자, 가장 강한 것이 제명. 그다음이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그럼 이렇게 되면 당 대표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면 가장 약한 게 이제 경고거든요. 예.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요걸 좀 무리하지 않게 결정하는 방법이 경고를 하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난 경고도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윤리위에서 경고도 안 받는 게 아니라 4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윤리위원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4개 중에 하나니까 경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미리 난 경고도 안 받겠다. 나가 안 받는다. 난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더 큰 반발이 될 것으로 네,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서 연일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BBS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윤리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라고 했었고 또 소수의 의원들이 계속 인터뷰를 하는 것은 이 자신의 뜻으로 어떤 방향을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본인에게 과도한 공격을 하면 대응을 한 것이지 이 본인이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먼저 공격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본인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라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내일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낼까요? 저는 내일 일단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나온다 그러면은 대체로 저도 쭉 이제 주변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수집을 해봤습니다. 취재를 했는데 경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원권 정지되면은 당 대표 자리를 내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격동의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지금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어쨌다 하더라도 이게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온 지지층도 있거든요. 2대남, 3대남 또 뭐 신세대 보수라고 하는 또 보수층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호남 공들이기를 상당히 많이 한 사람이 또 이준석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호남 지지층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 파장을 생각한다면 경고 정도 아니겠냐는 이야기가 정상근 기자. 네, 뭐 어떤 해야 돼요. 어떤 걸 했어요? 아니 이렇게 결론을 어떻게 전망을 내놔야 된다. 아, 전망을 내놔야 됩니까? 거의 압박을 네. 하십니까? 예? 압박을 하십니까? 아니 지금 저 TBS 저 살림살이가 어려워져가지고 이게 참 출연료를 이제 깎을 이제 명분을 만들어야 돼서. 네. 이게 참 어려운데 만약에 그냥 단순한 경고 정도로 나와도 굉장히 당내에서 이제 시끌벅적하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또 윤희숙 의원이 이 경고도 혐의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경고로 그냥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정상 기자도 경고가 나올 것 같다. 저는 일단 내일은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안 날 것 같다. 네. 다 적어놨으니까 틀리면은 출연료 DC 들어간다는 거. 출연료를 좀 더 올려주세요. 저 갑자기 근데 배종찬 소장 네. 미담 문자가 막 들어오네요. 아, 네. 배 소장님 어제 네. 저녁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배달 기사입니다. 따뜻하게 인사를 나눠주고 배달 기사 아이고. 처우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도 빨리 나으시길 기원합니다. 배 소장님 아이고. 화이팅. 아직 다 안 났어요? 네네. 아직도 그거 하고 있네요. 네. 오늘을 좀 신경 써주세요. 생각보다 아주 착하게 사시네요, 배 소장님께서. 저는 뭐 순수 그 자체죠. 자, 허리케인 라디오 자체 물가 조사에 청취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건설 현장 식당인데요. 오늘부터 7,000원 받네요. 유유. 칼국수 10,000원에 먹었습니다. 기존 8,000원이었는데 25% 상승.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비빔국수 6,000원. 점심값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요. 유유. 레이트 나이트님께서는 고등어구이 9,000원이요. 낙지덮밥에 돌솥으로 밥 나오는 메뉴인데 가격이 11,000원이네요.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점심때 보리밥 쌈밥 7,000원에서 1,000원 올라갔고 8,000원에 먹었습니다. 허리케인에서 물가 좀 잡아주세요. 요즘 런치 플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점심값 진짜 많이 올랐네요.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요. 네, 피격 사건 둘러싼 여야 갈등입니다. 자, 지금 뭐 완전히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두고 태스크포스까지 오늘 출범시키지 않았어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하겠다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장은 하태경 의원이 맡았는데요. 이 하태경 의원은 이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피살된 날 이 문재인 정부가 방치한 6시간의 진실 그리고 이 북한군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우리 국민을 월북으로 둔갑시켜서 인격 살해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피격 공무원 말고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그러니까 이것도 저 조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인지부터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2019년입니다. 11월 달에 서해안 공무원 피살도 그건 2020년이었죠. 2020년 9월 22일. 그 1년 전에 일어난 예. 거예요? 서해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9시 35분경 정도의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2019년 11월 달에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기순한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는데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이제 추방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때 동해안 쪽으로 왔던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다시 밝히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럼 이것까지 수사하게 되나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똑같대요? 자제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전임 정권 흠집내기 아니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은 일단 이 새롭게 밝혀진 어떤 사실도 없는데 이 기존의 판단 근거와 같은 근거를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발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세는 결국 민주당을 북한 눈치 보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로 만드는 일종의 신색깔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하태경 의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서 오로지 정치적 주장만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 정보 자산을 공개할 자신이 있으면은 네. 국회 회의록을 공개하라 이렇게 맞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 자산이 뭐냐면 스페셜 인텔리전스 SI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뭐 그거 공개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 2년 전에는 달랐지 않느냐 이야기하니까 국민의힘 전반기에 국방위 소속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위 소속이니까 당시에 자료를 봤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월북 공작 공세에 끌릴 것 없다. 아 그래? 그러면은 윤 대통령 판단하에 SI 정보 열람하자.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 회의록도 다 공개하자. 네.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SI가 이제 스페셜 인텔리전스 네. 특수 정보 뭐 이렇게 번역이 그렇죠. 되는 네. 거예요. 예. 적한테 누설될 경우에 군사 작전이나 군사 정보 활동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죠. 그 출처와 내용이 은폐된 정보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공개하려고 그러면 미군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예. 도 스태핑 그거 할 때 한 발 뺐습니다. 뺐으면 두 발 오늘 뺐죠. 아침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I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로 공개하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네. 네, SI 그러니까 기밀 첩보를 공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그냥 공개하는 게 뭐 단순히 뭐 알 권리 충족 뭐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좀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반면에 배 수장님 국민의힘은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료를 공개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몇 가지 있습니다. 당시 이제 국방부와 해경이 건네받았다고 하는 청와대 지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또는 국방부 감청 자료가 뭐냐, 또 여야 의원들이 당시에 확인했던 감청 자료가 뭐냐, 이거 확인할 수. 그거 안 되면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해서 국가 기록물 공개해라,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 또 고등법원장이 나서서 공개하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걸 어디까지 공개할 수가 있는 건지 그냥 다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양측이 이제 서로 다른 자료를 공개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공개 주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고 이 반면에 국회 비공개 회의록은 이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하면은 공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공개의 주체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정보가 공개되면서 아까 좀 얘기가 있었던 이제 SI도 같이 공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그 대북 정보 자산이 무력화될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황이어서 양측에서 이제 서로 공개를 하라, 주체가 되라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어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좀 꺼내는 게 과연 예. 맞는 맞는 이야기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물가 조사인데 또 문자 몇 분만 소개해드리고요. 저희는 7명이 12만 원 나왔어요. 짬뽕에 간짜장, 탕수육, 소짜 2개. 맛있겠다. 짬뽕이 11,000원이더군요. 7명이 이제 12만 원. 야. 그럼 10,000원이 넘어가요. 이제 식사가. 그러니까 예. 뭐 10,000원만 하면 7명이 먹었으면 7만 원인데 12만 원이 이제 나왔대요. 10,000원의 행복이 아닙니다. 예. 오늘 점심 식사는 편의점에서 4,300원짜리 비빔밥을 사서 레인지에 1분 40초 데워서 한적한 공원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점심값이 올라가고 편의점에서 식사하는 분들도 꽤 늘었대요.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리굴비 2만 원입니다. 배 수장님 비싼 네네. 걸 드셨네. 보리 냄새가 나요. 예.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 뭐죠? 네,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 나라를 둘러싼 경제 위기입니다. 어제 주식시장 폭락했던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뭐 반등하는 분위기였습니까? 네, 뭐 현재 주가 지수가 어제보다 30포인트 정도 올라서 2,400선을 다시 회복했고요. 예.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1.5%포인트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환율도 어제보다 3원 정도 내려갔는데 하지만 뭐 오늘 좀 그랬을 뿐이지 이 전반적인 그래프를 보면은 주식은 그렇죠. 하향 곡선, 이 환율은 상승 곡선이 예, 뚜렷합니다. 앞으로 뭐 고금리 시대가 뭐 눈에 보이는데 네. 예, 자이언트 약간의 뭐 소폭의 그럼요. 반등과 내림세가 있을 뿐이지. 이제 뭐 허리케인 스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허리케인 스텝은 몇 포인트 올리는 거예요? 뭐 1% 2%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연말까지는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도. 자, 이 경제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안 좋죠. 각종 지표도 안 좋고 성장시도 안 좋고 물가는 너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주가는 증시는 하락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는데 펀더멘털이 너무 안 좋고요. 유동성이 일단 펀더멘탈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근간이죠. 예, 기본. 기초가 너무 안 좋고 기초. 그래서 금융 변수 자체도 금리도 너무 올라가고 있고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공급망도 계속 차질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딱 해주셨네요. 예. 근데 정상 대답도 기자, 간결하네. 대기업 부자 감세 말고 대책이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정부가 내놨던 이제 경제위기 극복 카드 첫 번째가 일단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건데 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이 기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대기업에 이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종부세 부담도 크게 낮추기로 했는데 이 종부세 적용되는 주택 자체도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건데 이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서민들이거든요. 근데 정작 그 혜택은 이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도 이제 손을 또 볼 것 같기도 네네. 하고요. 정상이죠. 민주당은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가 경제 위기 대처에 이 소극적인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 정부 경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 뭐 한가로워 보일 정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경제 장관 회의를 열었다고 해서 좀 뭔가 돌아가겠구나 기대했는데 이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는 장관 회의가 진행됐다 이렇게 예. 비판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하는 정도 그 결정 이런 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자, 알겠어요. 쇼미더뉴스 들으신 청취자 의견 몇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전 정권 때 일어난 일 다 물고 늘어지네. 국익이고 뭐고 흐흐흐. 보수가 안보를 걷어차는 거다. 쯧쯧쯧. 각국 정상이 나눈 대화 중에 중요 내용은 비공개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보고 누설하면 누가 외교할 때 신뢰를 할까요? 16명 살해한 사람을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런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치솟는 물가로 서민 숨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민 숨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마디씩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뚱커발부터 해주세요. 3, 2, 1. 무항산 무항심 경제가 우선이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맹자가 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오. 아니, 이어서 참- 정상 기자 주세요. 3, 2, 1. 피부에 와닿는 물가, 너무 멀리 느껴지는 정부 대책.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아 천필이 너무하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 배 소장은 정 기자가 칭찬 못 들으면 AI한테 진짜 좋아하네. 네. 활짝 웃으시고 계세요 지금. 자, 쇼미더 뉴스.